성신여자대학교 2013학년도 수시 2교시 문제 보겠습니다. 성신여대는 2교시 문제에서 물질과 행복의 조건을 주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먼저 제시문의 핵심 키워드 정리하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행복이란 유덕한 생활을 의미한다는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영역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행복의 원천이 되는 덕이 있는 생활이란 무욕과 절제를 전제로 올바른 습관과 훈련을 통해 인격을 높이는 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따라서 감성적인 향락, 부귀와 명예 등의 외적 조건 등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는 참다운 행복을 얻을 수 없으며, 저자는 인생에서의 궁극적인 행복은 육체적인 정욕을 삼가하고 영혼의 순수성, 즉 올바른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제시문 나에서는 불교와 금욕주의 철학에서 외적 집착을 끊고 오직 내면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당시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서 상대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생존조차 어려웠던 과거의 전통사회와는 달리 기본적인 안녕이 보장된 만큼 민주주의 시민들은 이와는 다른 행복관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가 변한 만큼 인간은 행복을 얻기 위하여 인생의 감각적인 즐거움과 목표를 열정적으로 추구하여 인생을 최대한 만끽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하에서는 물질주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신입생 가운데 돈을 버는 것이 1차 목표라고 응답했던 학생들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미국의 신입생 조사 결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늘고, 의미 있는 인생 철학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감소했지만, 결국 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부가,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하에는 미국인들의 소득 수준과 행복에 관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미국과 같이 산업화된 나라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소득 수준이 3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행복감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의 증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이 글을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 마에는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정하게 소득이 늘어날 때 행복도 함께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급속하게 팽창하다가 나중에는 역시 상승폭에 제한이 있는 무슨 로그 함수의 성질을 보이는 것, 이것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될 것이고, 소득 수준이 최하위권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감도 증가한다, 바로 이 구간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어느 수준에 이른 후에는 소득과 행복 사이의 관련성이 약화돼서 소득의 증가에 따라 행복감이 증가하는 정도가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것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 하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의무에 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헌법 질서 안에서 국민 각자가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의 정신상태로서의 행복을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활이익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생계비를 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므로, 최저생계비는 생물학적 생존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 사회적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존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복지의 취지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문 하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각 문항별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행복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 독해 문제가 될 것이고, 가의 입장에서 다의 조사 결과가 함의하는 바를 논하라 독해 적용의 문제 800자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서술하고 있는 가와 나의 핵심 논지를 이해하고 이것을 토대로 다의 조사 결과의 함의를 분석하는 걸, 이것이 1번 답안의 전개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행복이란 정신적이고 이성적 활동이며 물질적이고 감각적 요소는 행복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나에서는 외적 집착을 끊고 정신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행복감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감각적이고 적극적인 행복의 추구가 인생에 행복을 준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완하는 공통적으로 행복의 소중함을 역설하면서도 그것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 이것을 비교서술에서 첨가시키면 될 것이고, 그리고 제10은 다에서는 물질주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돈이 인생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가에서 제시된 행복에 대한 관점이 결국 제10은 다의 연구 결과를 통해 지지된다, 이러한 식의 후반부 논의를 해주시면 문제 1번에 대한 답안이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2번에서는 다라 마를 종합하여 소득과 행복의 관계를 설명하고 가면적이고 복합적인 서술을 하고, 바의 내용을 뭐와 연결하라, 마와 연결지어 논하라 역시 독해 적용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에 따르면 소득이 최하위권에 속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도 증가하지만 어느 수준에 이른 후에는 소득과 행복 사이 관련성이 약화된다.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 이것이 마의 핵심 논제가 될 것이고, 라는 미국에서 50년 동안 소득 수준이 3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사람들의 행복감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로 소득 수준이 이미 일정 수준에 이른 산업화된 국가의 경우 소득 수준의 변화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역시 라의 핵심 주장이 될 것이고, 결국 마와 라의 요지를 종합해보면 소득과 행복이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다에서 제시된 이는 결국 다에서 제시된 대로 물질주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 2번의 전반부 서술은 다에서 나타나는 조사 결과를 먼저 제시를 한 뒤 이를 라 그리고 마의 주장과 결합해서 서술하는 방식, 아니면 라와 마를 먼저 서술하면서 이를 토대로 역시 다와 일맥상통한다는 그러한 글을 전개하는 방식, 모두 다 무난한 서술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와 그리고 바를 결합해서 서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의 논지는 국가가 국민의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함에 필요한 생활이익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유지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므로 이는 사회적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존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이것이 논지가 될 것이고, 마의 내용 중에서 소득의 최하위권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행복감도 급속히 증가한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최저생계비를 보정하는 것은 제10은 바의 논지와도 결합되어서 타당하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세금을 사회적 강자에게 걷어들임으로써 그들의 재산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겠지만 이때 그들에 있어서 제한된 효용의 감소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서 사회적 약자의 생존을 보장해 준다면 이때는 높은 사회적 효용이 창출되는 만큼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효용의 감소폭보다 효용의 창출폭이 훨씬 더 막대하다. 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이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후반부 답안 속에서 적시하시면 올바른 답안 작성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